양회정 씨가 유병헌 씨를 태우고 갔던 벤틀리 최고급 차량 압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김엄마가 유병헌에게 7천만 원 받았다라는 것도 오늘 검찰 브리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브리핑 내용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죠? 일단은 제가 지금도 사실은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간이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다가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은 그 도피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이 최근에 자수했던 이 김엄마의 통장을 압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유병헌에게 받은 도피 자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과연 7천만 원만 받은 건지 아니면은 더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통장에 남아있던 게 7천만 원인지 이 여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도피 자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뭐 그 김엄마와 양회정 씨에게 3억 원씩을 주라는 진술이 있었다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이 김엄마나 양회정 씨 모두 다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처음으로 이 도피 자금의 존재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피 자금은 뭐 김엄마 명의로 돼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또 이 저희가 막 잠깐 그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벤틀리 차량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 차량인데 이 차량이 뭐냐면은 바로 그 양회정 씨가 안성에서 순천까지 유병헌 씨를 태우고 직접 이동했던 그 유병헌 씨 측의 차량이거든요. 이 차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벤틀리 차량과 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실 뭐 검찰이나 수사 당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테지만 지금까지 저희 취재진이나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던 제3의 조력자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3의 조력자가 어떻게 뭐 차량이야 맡아서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른 개인의 김엄마의 통장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김엄마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 전후에서 일단은 뭐 그 금수원 쪽으로 다시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수사의 단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 제3의 인물에게 맡긴 것인지 아니면은 그 검찰이나 수사 당국에서 자신이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명 통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찰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장에 7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게 유병헌한테 받은 돈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한 거죠? 일단은 뭐 검찰이 이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찰이 간단하게 워낙에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사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 검찰 설명 그대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유병헌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병헌에게 받은 돈 중에 7천만 원 상당, 그러니까 이게 입금된 통장도 제3자인 그 A모 씨에게 제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목되는 것은 유병헌에게 받은 돈 가운데 7천만 원이다라고 일단은 검찰이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체 일단은 뭐 확인은 아직까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전체 받은 돈이 7천만 원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의심을 하고서 추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받은 적이 없었다고 부인을 했었을까요? 처음에는? 글쎄요. 뭐 일단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맞춰봐야 되겠죠. 이제 순천에 있는 송치제 별장에서 신모 씨를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또 검찰이 조사할 때는 또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경찰이 이제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30대 여성이죠. 그 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병헌 씨가 이 양회정과 김엄마에게 2억 5천만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을 줘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게 경찰의 조사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지금까지 2억 5천이 또 왜 나왔냐면은 그 전에 이제 그 별장 근처에 땅 구입 자금으로 2억 5천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줘라 이런 얘기를 유병헌 씨가 했다는 진술을 한 것인데 그 근거를 가지고서 그렇다면은 그 양회정 씨와 김엄마가 분명히 도피 자금을 받았을 테고 근데 도피 자금을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은 오히려 수상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왔던 거고 그 수상한 측면과 유병헌 씨의 사망 원인과도 또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사실은 그 도피 자금이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유병원 측에서 그러니까 유병원에게 도피자금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네네, 거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도피자금이라는 것이요. 이 김엄마가 밥을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네네. 밥 하는데 뭐 반찬사라고 7천만 원 주진 않았을 테고 그렇죠. 뭔가 다른 뭔가가 필요하니까 이런 거액을 뭐 3억인지 몇 천만 원 네네. 줬을 거 아닙니까? 뭐에 쓰라고 이게 준 건가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명목이 있었을 테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김엄마의 구원판의 입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그냥 단순히 밥을 해주거나 이렇게 간단한 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후에는 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 김엄마가 이 구원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좀 높았고 이재옥 그 헤마토 센트럴 라이프 이사장이 체포된 이후에는 그 자리를 대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 추적을 해왔다라고도 밝히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 도피자금의 전체 액수 그리고 이 통장 뭐 계좌 추적해 보면은 예. 언제 누구에게 전체 얼마가 입금이 됐고 또 언제 어디서 뭐 현금으로 인출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계좌를 이용해서 또 다른 도피책이나 다른 조력자들에게 입금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곧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한번 수사 상황 지켜보시죠. 예. 어쨌건 조사를 자꾸 사흘째 그 양회정 씨를 하니까 뭐가 조금씩 좀 더 나오긴 나오는군요. 조금씩 나오고 이거는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네. 검찰의 이 기자 간담회 공식 브리핑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오후 3시에 정례적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 예. 오늘 또 주목할 만한 검찰 관계자의 말 중에 저는 또 그 말이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 양회정 씨의 자수 과정에 좀 뭐 석연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좀 궁금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수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김엄마가 월요일 날 새벽 6시 반쯤에 인천지검 당직실에 전화해서 자, 나 이제 나간다 이렇게 전화했었고요. 다음 날이었죠, 바로. 다음 날 똑같이 양혜정 씨가 인천지검 당직실에 전화해서 그것도 같은 시간에 예. 6시 반과 6시쯤에 전화해서 자, 이번엔 제가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른 수사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예. 김엄마가 월요일 날 조사받고서 바로 자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바로 돌려보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까지는 김엄마만 자수를 했었기 때문에 국내 수배자 중에 유일하게 한 명 남은 거는 양혜정 씨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 당시까지는 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 대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김엄마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수사 당국이 약간 추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금 상황을 봤더니 금수원으로 다시 들어간 걸로 보인다라는 그런 정황과 근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양혜정 씨가 자수하기 전날에 그 시사 주간지랑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예. 인터뷰를 했었고 검찰에서도 그 전날까지는 금수원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김엄마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취재 과정에 있는데 물론 예. 금수원으로 실제 들어갔다면은 굉장히 말을 맞추고 어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도대체 당신 그랬군요. 검찰에서 무슨 질문 받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러이런 점들을 검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할 텐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꿰어 맞추기 정황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도 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또 궁금한 게 이제 과연 그 1박 2일의 초유의 압수수색 당시에 양혜정이 씨가 어디에 있었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오늘이 사흘째 조사인데 네. 좀 더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양혜정 씨가 금수원에 있었다면은 예. 굉장히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화도 좀 날 만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최종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그때 6월 압수수색 때 얘기하는 거죠 네네. 지금. 그때 본인은 거기 있었다고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네. 검찰은 계속해서 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의심하는군요, 그것을. 양혜정 씨가 그 당시에 금수원에 있었다면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닐 테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술밖에 없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게 검찰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진술이 아닐 가능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물증과 증거를 찾아서 그 진술을 깨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단서를 뚫고 나가는 것도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수사 과정에 있다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벤틀리를 A 씨에게 맡긴 날은 5월 4일이라고 지금 그 네. 내용이 나오는데요. 5월 4일.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바로 올라왔네요. 예, 데려다 주고 네네. 그 차는 A 씨한테 맡기고 그 A 씨가 그 통장도 갖고 있고 벤틀리도 갖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네네. 자, 본질적인 궁금증은요. 본질적인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네. 이 양회정이건 김원마건 아니면 다른 구원파의 누군가이건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그 유병원 씨가 혼자 된 5월 26일 이후에 유병원 씨를 뭐 찾아갔든지 아니면 만나서 무슨 뭐가 있었든지 아니면 뭐 구하려고 했든지 뭐 그런 게 있었느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5월 26일 이후에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금수원 그리고 순천 별장 또 한 곳 바로 해남 이 세 곳에서 굉장히 이 복잡하고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오늘도 이제 쭉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이 얘기가 사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예. 7월 23일이었죠. 유병원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에 네. 검찰이 이제 뭐 그 비밀 공간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그간의 수사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밝혔었거든요. 이미 유병원이 죽은 마당에 수사 과정을 조금 공개를 해서 오해에 살만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건데 그때 검찰은 사실은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병원 씨에 대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교란 작전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병원 씨는 해남 쪽으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일부러 승합차가 순천 별장에 들리고 또 다른 차량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란 작전을 통해서 유병원을 안전하게 해남으로 이동시키려는 작전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유병원이 죽고 이후의 상황이 조금씩 확인되는 마당에서는 아무래도 양회정이 그 25일 탈출한 이후에 금수원으로 들어와서 구원파 핵심이나 아무튼 다른 사람들에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을 했겠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내려가서 좀 더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게 맞겠죠. 그냥 혼자 그렇죠. 놔두고 예. 70대 노인의 자신들의 뭐 교주인지 무슨 뭐 총수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냥 놔두고 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야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또 퍼즐이 또 맞춰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저희도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유병원이 5월 25일 이후에 호련이 사라진 다음에 모든 연락이 끊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후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구원파에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몇몇 측근들을 더 지목을 해놨었다는 거예요. 조력자들로. 근데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어떤 그 통신이라든지 회합,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전화 연락하고 이러는 게 저 눈에 띄게 많거나 특정 예. 지역에서 예. 이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의심을 했었다고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누굴 위한 거냐 했었는데 당시 검찰은 아마 유대균을 돕기 위한 거 아니었겠느냐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해남 쪽으로 그 유병원 같은 경우에 조력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회장님과 연락이 끊기면은 해남에서 만납시다라는 뭐 그런 암묵적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예. 사전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순천을 거쳐서 이 해남 쪽으로 뭐 승합차라든지 포터가 이동하고 또 일부 그 신도들이 그쪽으로 이동했던 거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만수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